안녕하세요, 아이린이.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일단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왜냐면 좀 오늘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났고 어제 꿀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은 일단 최상이고 계획대로 이번 주는 다 외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빨리 루틴을 마치고 나가서 외부 활동 할 거 하고 은행 가고 뭐 리턴할 제품들 하고 그리고 공복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청소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좀 이번 연도 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외부 활동 늘리기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좀 습관을 들이는 한 주로 해서 매일매일 이번 한 주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부자의 행동 습관 어제 책 다 읽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제가 정말 처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사이트 이토리님의 처음 읽은 책.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책은 제가 처음 읽은 책이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책이 오늘. 오케이. 목차를 보고 말의 파동이군요. 이 책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책이기도 했고.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기분을 하루를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할게요.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그 독서노트랑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뭔가 말에 좀 공격적이고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최적의 목소리 그리고 최적의 속도로 한번 신경을 약간 쓰면서 한번 독서노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린님 그렇게 한번 해봐요.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야 잠깐만요. 그래서 항상 분홍색 옷을 입고 입는 것 그리고 좀 반짝반짝한 화려한 장신구 액세서리를 다는 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좀 그래서 화려한 모습이 불을 좀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이트 히토리님은. 그리고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진동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진동수, 주파수, 파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운, 빛 하나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의 파동,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이린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심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입버릇처럼 뭔가 다른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계속 입버릇처럼 입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끌어당긴다라는 거. 그래서 그 훈련을 오늘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고 듭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 맞아요.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 말로 계속하는 거 입버릇처럼 하는 게 더 빠르기는 하죠.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지금 빨리 루틴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목소리가 조금 조급하게 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안 될까요? 마음이 급하죠, 그쵸? 근데 이게 조금 마음이 급하면서 빨리빨리 내가 루틴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조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기운 자체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실 해보니까, 그쵸? 자, 그래서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사람의 파동은 말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하는 그 말, 생각, 상상,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파동은 사실은 말이다. 말의 중요성. 그래서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뀐다.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뀐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자연스레 따라다닙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할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꼭 처음 읽어보는 듯한 느낌?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바뀝니다.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공유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을 필사하듯이 한번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필사하듯이 한번 인스타그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야,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글자, 여기다 가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파동,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파동은 말이다. 그래서 소리내어서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필사하듯이 계속 떨어져 보면서 조금 더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주이도리님은 상상, 생각 이런 것보다 말의 중요성 그냥 계속 내뱉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로써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필사를 해볼게요. 마음은 곧 따라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은 곧 따라온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지금 즐거운 두근거림이죠.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독서하면서 중요한 거 이걸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와, 필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오케이, 핑크. 풍요로운 건강. 즐기면서 하는 공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면서 어제 가장 큰 가르침이었죠. 내가 하는 걸 지금 즐기고 있는가, 즐기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즐기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독서노트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즐기면서 하고 있는가. 사실 너무너무 즐겁긴 해요. 왜냐면 오늘 또 큰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뭔가 처음 보는 듯한 느낌? 먼저 말을 내뱉으면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가장 큰 가르침이었고, 요즘에 조금 훈련 계속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더 마음을 더 중심을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한데 조금 차분하게 해볼게요. 지금 나가야 되니까 급하긴 한데. 그래서 항상 즐기고 있는가. 지금 그러면 아이리님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분명히 즐기고 있죠. 그래서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네. 그래서 즐기면서 하는 거 이걸 또 강조를 해주시고 어제 그 가르침과 어제 운동도 즐기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필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독서. 사이토이토님께서도 독서를 강조하고 계세요. 역시 너무 좋아요, 좋아요. 파란색 여긴가요? 아니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세이브 하는데 지금 이미지 저장하는데 도서노트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던 대로 마음 차분하게 먹고 큰일 아니에요, 아이리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조그만 일에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조급한 거 가지고 조금 차분하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3시니까 아직 시간이 거의 1시간 4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해볼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거. 자,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그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이거 말고 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즉 이걸 한번 볼까요?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 남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결국 불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도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주변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쓴 돌멩이 개수도 많아집니다.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개수도 많아집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엄청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좀 그런 게 막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는 게 성격 탓인지 성향 탓인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끌림의 법칙. 가끔 자신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낌없이 저는 옷을 살 땐 밝은색으로,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 탓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그 소품의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할 수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려한 옷차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좀 여유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또 사람이 긴장감이 없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어차피 생산성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지금 효율성이 지금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어떠한 생각에서도 화려한 색과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 겉모습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녀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읽어도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좀 내가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가속의 법칙,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의 줄을 묶어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이 가속의 법칙, 가장 좋아하는 법칙. 맞아요. 핑크 색깔 할래요.
부축에 작용하는 가속의 법칙. 가속이 붙게 되면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서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최종 목표를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예. 가속의 법칙 이외에도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또 지금 잠깐 또 괜찮아요? 자, 도미노 현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 너무 좋아요. 이 책 진짜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조금 더 훈련이나 수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왔지만 자, 풍요로움이 눈덩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풀거동을 해서 해답을 이끌어냅니다. 집을 손에 넣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합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이것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풍요로움의 법칙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독서노트 그러면 새로운 거 하지 못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운전하면서 가면서 오디오북으로 책 읽으면 돼요. 지금 자, 일을 놀이처럼 즐겁게 수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놀이로 하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이 수행이자 놀이입니다. 맞아요. 이건 제가 놀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하는 것을 내가 즐기고 있는가 그걸 또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놀이다.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될 거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일을 할 때도 놀이를 할 때도 심지어 가정에서 머물 때도 너무 진지하게 행동한다.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맞아요. 화내지 않는 이유. 흔히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꾸중을 듣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잘 될 테니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일을 망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것이다. 사실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지는 표정. 화를 낼 때 인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화를 내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최악으로 망치는 인상, 즉 불행해지는 얼굴이다. 그래서 절대로 화내는 건 안 되고 미간,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에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습니다. 미간. 그래서 미간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제는 싱글벙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일상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서 양쪽 입가가 위로 올라간 인상 또한 운세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래서 미소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쵸? 운동할 때도 내가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운이 좋아지면 남들에게 부탁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탁이라고 해도 사실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이름을 불리는 일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말을 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부탁을 주기를 즐기지 않은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조금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소한 좀 일이 생기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자극?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운세와 부탁. 미래란 인간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이죠. 내가 뭔가를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생각해봤자 고민만 늘어납니다. 상황도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 낭비다.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이 부분들은 저도 그대로 필사를 해서 조금 더 마음의 언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알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부탁은 신이 예비해둔 미래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이 손수 준비한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누군가가 부탁을 하는 거? 이러한 선물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 어제 진짜
파악을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 경험한 것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지금 딱 나에게 필요한 대답은 힘차게. 운세라는 단어 속에서는 기세로 운반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운세를 좋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때도 힘차게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로 부탁을 수락하고 자꾸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잘하는 분야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어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당신은 뭐든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자연스레 좋아집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앞으로 저 사람한테 말해야지. 따라서 운세를 좋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도 그거를 받아들일 때도 힘차게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착각.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편이 더 좋습니다.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으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죠. 오히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은 듯 합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독서를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럼 필사를 하면서 오늘은 독서 노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리님 수고했어요. 오늘도.